손해와보험의 보험 관련 컨텐츠는 2주 간격으로 수요일에 게시됩니다. 그 와중에 시간이 나면 게으름의 생산성이란 카테고리로 엉뚱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오늘도 그겁니다. 제가 랩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걸 신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신기한 취미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랩을 듣다 보면 머니 스웩이라고 해서 랩 가사 중에 돈 거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도끼가 수장으로 있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경우는 그 정점이라고 할 정도죠. 도끼는 나홀로 산다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돈 자랑과 차 자랑, 그리고 집 자랑으로 머니 스웩 같은 허세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도끼는 정말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이라면 허세라고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산다를 통해 공개된 이후 벌써 3년째라는 걸 생각하면 단순한 허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 생활이 부럽다기보다는 궁금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까요? 근데 도끼 본인이 스스로 성공 비결을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더군요. 그에 따르면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봐 도끼씨, 만약 그게 성공 비결이라면 우리 장로님은 오래전에 삼성전자를 소유했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참, 알아보기 전에 넌 라이커, 넌 서브스크라이버, 넌 나가버려 난 섭섭하다고 해. 넌 라이커, 넌 서브스크라이버, 내리 눌러줘 구독엔 좋아요 게리넌. 에이씨, 안 할 걸 그랬어. 도끼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경력이 차장급이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힙합의 시대를 구분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눠집니다. 저랑 동년배의 분들이 설마 서태지를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힙합 여명기에서 클럽 마스터 플랜 시기로 넘어가는 분수령 때 집중적으로 힙합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조피디, 주석 등이 이 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도끼의 데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2년경 조피디의 퓨처 플로우 크로우에 합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업으로 더 유명한 마이크로 닷과 함께 올블랙이란 그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줄잡아 따져도 벌써 경력이 16년째입니다. 2013년 기준이지만 삼성전자 등 유명 대기업의 승진 연한과 비교해보면 벌써 차장급입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기업 차장급인 거죠. 아직 28세시지만 우리 도 차장님은 흔한 드라마의 실당님과는 다른 겁니다. 게다가 한 업종에서 16년이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장인이라고 해야죠. 하지만 그 당시 힙합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나요? 멜론의 2000년대 시대별 차트를 보면 힙합이라고 할 만한 곡이 별로 없습니다. 에픽하이나 조피디를 친다고 해도 고작 4%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멜론 차트는 주류 차트라서 도 차장님의 곡이 올라올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다만 당시 힙합계의 탑 MC가 얼마를 버는지 추정할 만한 단서는 있습니다. 버벌진트가 2008년 마취중 진담에서 본인의 연봉이 1.5억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 도 차장님은 탑 MC는 아니었고 상당히 돈에 쪼들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16년을 해온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16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도끼가 본인의 레이블, 기획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그가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음악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보면 된다. 화려하고 대중적이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손익분기점이 높다. 제 음악은 소수의 단골이 작은 맛집에 오듯 듣는 음악이다. 부산으로 치면 돼지국밥집이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 케빈 켈리가 쓴 1000명의 진짜 팬이란 포스팅을 보면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반을 사서 듣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리밍해서 듣는 시대가 열리면서 검색을 통해 특이한 음악을 골라 듣는 계층이 생겼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인기 차트 위주로 듣겠지만 소수의 다양한 취향을 가진 롱테일에 속하는 리스너들이 도끼의 음악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따라서 메가 히트를 노리기보다는 골수 팬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이성적인 목표일 뿐더러 갑부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음반의 제작, 유통, 공연 기획 등의 모든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성공 비결은 많은 작업량과 일단 발표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데뷔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갈 때 어떻게 도끼는 계속해서 실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작업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0년 동안 320곡을 작업했다고 합니다. 데뷔 26년 차인 윤종신이 420곡을 작업했다고 하니 꽤 많은 작업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작업했다고 하는 것은 발표한 곡만을 말하는 걸 겁니다. 현재 저작권 협회에 도끼의 저작자 코드를 검색하면 401곡이 검색됩니다. 제가 볼 때 도끼는 미발표곡 따위는 없을 겁니다. 일단 만든 모든 곡은 다 발표할 겁니다 아마. 도끼와 장르는 다르지만 윤종신 역시 도끼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는 작업한 노래를 모아 2-3년 만에 한 장의 정규 앨범을 내는 시대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앨범이 실시간 차트를 장악하지 않으면 지난 2-3년의 노력이 모두 버려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년 전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합니다. 매월 한 곡씩을 발표하는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을 시작한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지 말고 매달 한 곡씩 발표해서 노래가 쌓여서 하나의 히스토리가 생기면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2017년 8월 차트를 역주행해 1위를 차지한 윤종신의 존니라는 곡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곡입니다. 윤종신 스스로 말했듯이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더군요. 전혀 다른 장르인 도끼와 윤종신 모두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도끼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진입해서 일단 버티세요.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버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메가 히트를 노리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소수의 팬을 확보합시다. 만약 모든 과정을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방망이 깎는 노인이 살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에는 하나의 명작보다는 다수의 범작이 낫습니다. 자, 이제 창모가 부르는 돈 벌 시간을 들으러 가야겠습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근재, 면책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